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술 한 잔 걸치셨네. 오이들이 운전 불러드릴게요. 불러봐! 1688 1688 5252 불러주세요. 1688 5252 대리운전. 1688 5252 불러주세요. 1688 5252 대리운전. 처음 이용하시면 만원 상품권 드려요. 1688 5252. 박정호의 팟수다. 안녕하세요. 팟수다의 박정호입니다. 오늘도 저는 국회에 나와 있는데요. 오전 10시부터 국회 운영위 회의실에서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실의 결산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회의에 많은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사퇴 요구 이후 처음으로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유 원내대표가 만나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수십 대의 카메라가 회의실을 둘러싸고 이 비서실장과 유 원내대표의 모습을 담기 위한 취재 경쟁을 벌였는데요. 유 원내대표는 회의 내내 담담한 표정이었지만 자신의 사퇴 관련 야당 의원의 질의가 나올 때는 난감한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달 25일 박 대통령의 배신의 정치 심판하자는 발언을 비판하며 대통령이 유승민 원내대표를 찍어내게 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는데요. 직접 강 의원과 이 실장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 국회법 거부에 대해서 그 현상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은 북한이 남한을 침공한 동족 산장의 비극이 있었던 날입니다. 그런데 2015년 6월 25일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침공한 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친정인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찍어내기 위해서 국회를 침공했는데 그 중심에 권력 다툼, 공천 싸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국회법을 거부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국회를 거부한 유신의 부활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은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신경질적으로 막말, 악담, 협박을 거침없이 쏟아냈습니다. 이런 경우를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저는 말합니다. 배신의 정치와 선거 심판을 요구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는 마치 용상에 앉아 대감들을 호통치는 제왕을 연상케 했습니다. 민주주의는 실종됐습니다. 민주주의는 50년 전 박정희 독재 시대로 회귀했습니다. 현대판 왕정이 부활하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과 우려는 결코 기우가 아닙니다. 친일파 척결을 못함으로써 친일파가 권력의 심장부를 장악해버린 세상, 유신 잔당들을 척결하지 못함으로써 유신 잔당들이 권력의 중심에서 날뛰는 세상, 조국 통일을 반대하는 반통일적 무리들이 집단적으로 기생하는 세상, 이것이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의 자화상입니다. 이병기 실장은 대통령을 똑바로 모시기 바랍니다. 자, 새누리당의 유승민 대표는 새누리당 의총에서요 84명의 의원들로부터 지지를 받은 이 당 대표입니다. 비록 우리 당과는 다르지만은 청와대가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이렇게 무시하고 찍어내려고 한다면 이것은 국회에 대한 도전이에요. 역사의식을 가지고 현상을 정확히 바라보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국회를 더 이상 무시하지 말라. 청와대가 제가 알기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회를 무시한 적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후 부자연 새정치연합 의원이 박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유승민 거취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병기 실장은 결국 국회법이 단초가 돼 복잡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실장은 박 대통령의 지난 25일 발언 원고를 검토했냐는 질문엔 일부 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토했는데도 박 대통령의 발언이라고 보기에 부적절한 발언을
그대로 뒀다는 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부위원과 이 실장의 질의응답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25일 날 국회법 관련 이 거부권 행사하시라는 걸 뭐 온 국민이 알고 있었고 실장님 당연히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모두 발의 내용이 예컨대 법률적으로 어떤 문제를 정확하게 짚었는지 또 어떤 말씀을 담을 것인지 하는 점은 당연히 관심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셨어요? 글쎄요, 뭐 대통령 말씀 자료의 작성 과정까지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아니 작성 과정이 아니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하는 업무를 6월 25일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황교안 총리가 총리가 되는 데서 첫 아니, 내각에 있었습니다. 내각 국무회의에 있었습니다. 그 사정 설명이 아니고 네. 제가 묻는 말은 그런 검토를 직접 하셨느냐 안 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뭐 일부 통상적으로 해오던 일을 왜 그때는 안 했냐 이겁니다. 일부 저도 관여했습니다. 그럼 이 내용 담는 내용을 다 알고 계셨다 이 말입니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나가도록 지금 실장님도 그러면 같이 동의나 묵시적 동의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조금 오해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건 어디까지나 대통령께서 내용을 따지고 싶지 않고요. 아니, 이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대통령 그날의 말씀 중에는 경제를 살리고 경제 활성화 여러 가지 말씀이 많으셨는데 많으셨습니다. 잠깐만요. 많으셨는데 어쨌든 그 발언 이후에 지금 나라 사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국회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제 욕설까지 나온 새누리당 최고위원 회의 상황을 들으셨죠? 안 들으신 분은 어제 팟수다를 꼭 들어주십시오.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당 내용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 때문인지 오늘 회의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박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파정에 대한 질의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의실 밖으로 나온 원내 부대표단의 한 사람인 김도읍 의원에게 유 원내대표 거취 관련 질의를 해봤는데요. 김 의원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 문제는 어떻게 좀 해야 된다고 보세요? 개인적으로. 지금은 예. 우리 유승민 대표님 결심사항이고 뭐 계시든 또 아니면 그렇지 않든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뭐 회의가 뭐 야당에서는 계속 뭐 국회법 개정안 관련해서 대통령 거부권 관련 얘기하고 유승민 원내대표 찍어내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서 좀 어떠셨어요? 주장은 그렇게 우리 좀 손님들이 와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해서 말하기 조심스러워하면서도 유 원내대표의 사퇴에는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조혜진 원내수석 부대표도 조심스럽게 고민해보겠다는 유 원내대표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 관련해가지고 뭐 회의에서도 얘기도 좀 나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대표님? 아직 입장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뭐 현재대로 이제 계속 업무 보시고 뭐 이렇게. 뭐 현상 상황에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지난달 원내부대표단이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모았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 생각은 지금까지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당사자인 유 원내대표는 오늘도 말을 아꼈습니다. 운영위 회의 중에도 박 대통령 발언에 대한 야당의 질의가 나오자 결산에 집중하자는 뜻을 밝혔는데요. 유 원내대표의 발언 함께 들어보시죠. 위원님들, 저는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개입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만은 대통령에 대한 표현을 하실 때 또 여기에 출석한 청와대 간부들에 대한 표현을 하실 때 이 국회 차원에서 좀 예의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정쟁을 오늘 결산하는 날입니다. 오늘 결산을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이 회의를 소집하자고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좀 끝으로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의 유승민 원내대표 거취 논란과 당내 문제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업데이트된 팟짱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의 뜨거운 정치에서 이 원내대표를 모시려고 했었는데 바빠서 못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운영위 회의실을 나온 이 원내대표를 만나서 현안에 대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지금 운영위도 열리고 아까 의원님도 말씀 들어보니까 6.25 사변 얘기 많이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유승민 원내대표 뭐 찍어내기 논란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6.25 사변이구나. 네. 그래서 대표님은 어떻게 보면 이제 협상 파트너고 계속 보셨던 네. 뭐 그런 관계고 입장인데 대표님 입장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제 팟짱에서 한번 모셔서 오늘도 한번 들어보고 싶었는데 어떠신지 입장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지난번에 네. 바람에 휘는 나무와 같이 보인다 그랬는데 그 바람에 휘면서도 네.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국민들한테 기대를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유승민 원내대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의회 민주주의, 뭐 상권 분립 이걸 어떻게 보면은 무너뜨리는 그런 발언으로도 해석이 되더라고요. 뭐 정치권을 뭐 싸잡아서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를 대통령이 냈었는데 야당 입장에서도 뭐 문재인 대표가 호소문을 발표하시고 계속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대표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 안정된 삼각형은 국민 모두에게나 그는 재산이에요. 그렇죠. 그 삼각형의 변을 지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으로 바뀌더라도 그 변을 안정되게 지키는 그 지금까지에 있었던 역사와 그 내용들을 그 안정된 변으로 지켜주는 것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고 국민에게 안정, 예측 가능성을 보존해 주는 거겠죠. 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한 변은 스스로를 무리하게 과장되게 덧칠하고 그걸 세움으로써 양쪽 면이 다 일그러져 버렸어요. 그 일그러져 버린 그것을 그냥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관계로만 보기에는 좀 어렵고 힘든 상황까지 왔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우리도 심각한 진짜 바람에 시달리고 있어요. 네. 그 세찬 바람이 저희한테까지 와서 이제 국회도 위협을 하고 있어요. 국회도 지금 여태까지 국민들이 너무 많은 권력을, 너무 많은 권위를 누린 것 아니냐. 가지고 있는 성실성과 역할과 책임에 비해서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다. 뭐 그런 비난, 그런 주장에 대해서 저희들은 또 이번 기회에 곰히 생각하고 또 반성하고 우리가 성찰해야 될 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과 국회 간의 이런 대립적 초기 구도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국회를 그렇게 손을 들어주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 우리는 또 그때 우리 스스로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각의 변 우리가 좀 못 지켜서 부족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 좀 고치고 노력해야 될 일이고 그러나 국회에 주어져 있는 그 해야 될 역할 우리가 못해서 빈 공간이 있습니다만 그 공간은 우리가 좀 더 노력해서 성실히 지키는 걸 전제로 이 변은 꼭 지켜져야 됩니다. 그럼 삼각형은 지켜져야 됩니다. 그게 무너지면 정말 그야말로 모든 앞으로의 민주주의 헌법적 가치의 전제가 무너지는 것이고 그 변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로 인한 또 국민적 피해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 바로바로 국민의 비판에 우리는 귀 기울이면서도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는 이거는 대통령 청와대 무리한 행동과 이 권력 분립 삼각형 대한민국에서 주어져 있는 분립적 헌법적 가치에 관해서 그러니까 분립의 헌법적 가치라는 게 바로 민주주의거든요. 민주주의는 어느 하나에 쏠리고 뭉쳐짐으로써 나머지가 무너져서 결국 그것도 무너지게 되는 이제 그런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굉장히 소중한 가치로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서양에서도 확인이 된 것이고 우리도 그 과정에서 아주
많은 학습 과정이 있었던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경우는 우리가 힘을 합해서 네. 그 일그러진 삼각형을 복원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뭐 이게 여야 가릴 것 없이 없습니다. 이거는 국회 네. 국민의 대표로서의 국회 권능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청와대 운영위원회는 네, 보셨죠. 원래는 어제 열렸어야 됩니다. 네. 어제 열렸어야 되는데 돌연 안 나왔어요. 그렇죠. 안 나오면서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운영위원장인 유승민 예. 새누리당 대표가 원내대표, 예.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오늘 본인이 모르고 있다고 얘기를 어떻게 했어요.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럼 운영위원회 책임을 져서 저희들은 하루를 손해봤습니다. 네. 이 하루라는 건 우리의 시간이긴 하지만 또 국민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간이고 네. 그것을 주어졌는데 우리가 잘 못하면 우리 책임이지만 누군가에서 침해받고 방해받아서 그걸 못 열었다는 것은 그거는 엄청난 또 그 민주주의 훼손이에요. 그렇죠. 근데 오늘 그걸 어떻게 예. 스스로 그 청와대가 잘못한 사실에 대해서도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그건 뭐 우리는 당에서 뭐 얘기했다. 하루에 민주주의를 날렸어요. 네. 하루에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 가치를 하루에 하루지만 시간을 우리 그게, 스스로 예. 도난당하고 국민 모두의 시간을. 그리고 물론 여당이지만 새누리당의 운영위원장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 네. 하루를 지내버렸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강력하게 항의했어요. 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항의하면서 그 과정에서 체크해 보니까 김무성 대표에게 그것이 전달이 돼서 김무성 대표가 네. 임의로 연기를 했던 시켰다.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루의 손해에 대해서 엄청 항의했습니다만 그러나 이 지난 하루는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네. 보상받느냐. 원래 운영에 책임이 있는 운영위원장인 유승민 대표는 전혀 배제된 채 몰랐고 전혀 관계없는 어찌 보면은 그와 관계없는 새누리당의 당무를 책임지고 네. 있는 김무성 대표에 대표가. 의해서 예. 국회가 훼손된 겁니다. 그러니까 심각하네요. 청와대와 대통령과 네. 한나라당의 권한 없는 대표와의 야합에 의해서 국회 운영위원회가 하루를 날리게 된 겁니다. 네. 손상당한 것입니다. 이게 이것도 예. 그래 우리 안정된 삼각형이 또 하루에 열리는 그 안정된 삼각형의 모형에 또 하루의 삼각형 또 다음 날의 삼각형이 이렇게 찍어 나가면서 그것이 네. 단단한 우리 대한민국의 권력 분립의 삼각형이 이루어짐으로써 그 역사가 하나의 이제 헌법적 가치가 되는 네, 건데 민주주의가 이렇게 되는. 하루만이라도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고 날려버린 거에 대해서 가만히 있으면 네. 전체 삼각형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죠. 네. 오늘은 그런 예. 일을 당한 아주 불쾌한 날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청와대 반응도 뭐, 비서실장의 예. 답변은 결코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용납할 수 없죠. 없는 예. 전혀 그것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채 무시하는 발언에 네. 저희도 또 한 번 놀랬고 네. 이럴 때마다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국가가 공공 권력 사이의 관계라 하더라도 잘못됐을 때는 제재하고 네. 강제력을 행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뭔가 징벌하는 체제가 좀 필요하다. 그걸 또 고민해보고 연구를 해봐야 되고 국회법 개정안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잖아요. 국회법 개정안은 그런 원칙을 선언한 것이지 네. 실제 위반했을 때 그것을 이행 담보를 하는 확보 수단은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위헌이다. 위헌이다. 네. 잘못됐다 하는 식으로 대통령이 그 표독스러운 네. 그 발언과 말투가 우리를 아주 괴롭혔습니다. 네. 혹시 그 유승민 원내대표랑 개인적으로 좀 만나셨을 때 뭐 이 거치에 관련해서 얘기를 좀 나누신 적이 있나요? 뭐 그냥 뭐 지나가는 말이라도 뭐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좀 개인적인 또 친분이 있으시니까. 뭐 저는 그런 걸 꼭 묻지 않아도 표정에서 네. 단단하게 담담하게 그냥 바람에 휘지 아까 않고 나무처럼. 바람에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이 아니 밀세라는 이제 네. 국민정음의 취지문에 발문해 있는데 뭐 이럴수록 깊은 뿌리 의식을 가지고 네. 제자리로 나무요 제자리로 돌아오라.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당 얘기 좀 문재인 대표랑 뭐 이제 다 뭐 갈등이나 이런 거 없이 두 분이서 잘 가신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사실 지난 사실에 대한 지난 일에 대한 이제 유감과 성찰, 뭐 성찰과 유감이라고 해야 되겠죠. 성찰로 인한 유감, 또 그때 같이 토론함으로써 성찰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좀 짚어나가야 될 문제이고 잘 다시 고쳐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문제인식을 하셨고 같이 공유했다는 것. 그래서 미래에 대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잘 의논해서 해보자라고 했던 말에 담겨 있는 저는 그 무게, 정치적인 저는 신뢰를 이제부터라도 굳게 쌓아 나가고 싶습니다. 예, 미래를 위해서 간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저 다음 주에는 법사위원장실에 잠깐 오셔가지고 다음 주에 제가 한번 예, 팟짱에 한번 출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라면 제가 어떻게 되죠? 네, 알겠습니다. 바쁘셨죠? 추경 때문에. 저희가 계속 전화드리고 막 기다리고 막 이랬습니다. 예, 열받았습니다. 이상민 위원장이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사과 사절 가서 가야 되죠. 그 시간 놓치면 제가 버림받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박 대통령이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 분립 삼각형을 무너뜨리려 한다고 비판한 이 원내대표. 이 원내대표가 다음 주 금요일 팟짱에 뜨거운 정치에 출연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메르스 사태와 그리스 채무 불이행 문제 등 신경 써야 할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집안 싸움을 벌이고 있는 새누리당과 그리고 이번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대통령. 과연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한다고 국정 운영이 정상화될까요? 메르스 대응 등 무능한 정부 여당에 등 돌린 국민들이 되돌아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과 성찰 없이는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꼭 명심하길 바랍니다. 오늘 팟수다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최병석입니다. 저는 최근 대한민국 쓰레기 시멘트의 비밀이란 책을 출간했는데요. 오마이뉴스 10만인 리포트에 연재한 기사를 다듬어 책을 펴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발암물질 가득한 쓰레기 시멘트로 만들어졌다는 내용이지요. 요즘 급증하는 아토피, 피부염 등이 쓰레기 시멘트와 전혀 무관할까요? 여러분이 이 책을 한번 읽으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건강이 쓰레기 취급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이 책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오마이뉴스가 없었으면 세상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시멘트 재벌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이런 글을 받아줄 수 있는 우리나라 언론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권력과 자본에 맞서 당당한 오마이뉴스를 만드는 10만인 클럽에 자발적 구독료를 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기사와 책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은 동참해 주십시오. 저도 10만인 클럽 회원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